하나 나누신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계시고, 역시 여러 회장님 계시니까 자유롭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토요일을 부탁드리고요. 그저 일본에서 보신 분들 계시니까 함께 좋은 말씀 나눠보시도록 좀 토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네. 아니, 지금 켜 있어요. 예. 저는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정부인 대기자유의 공동대표 김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키시마에 대한 특별히 오늘 정부 측에서 그동안의 명분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매우 놀랐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기자 우리 소세유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혜경 박사님을 제가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재단 측에 우리 정혜경 박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오늘 꼭 명함을 좀 주시고 가시고 저도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박사님의 그 발표 내용에서 그동안의 우키시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혜경 박사님이 다른 전반적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제가 익히 들어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정 박사님께서 이 우키시마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의 이 세미나를 위해서 뭔가 기존에 나왔던 자료나 분석이나 이런 것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 것인지 제가 아직 이 자료상에서는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오일환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오일환 박사님께서 지난 2010년도에 강제동원 위원회에 계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275위의 우키시마 희생자 유골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유골이 72위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유골의 국내 봉환을 희망하는 유족하고 유골의 봉환을 반대하는 유족이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쓰신 40쪽에 봐도 국내 봉환을 희망하는 유족은 31명이고 유골의 봉환을 반대하는 분들은 41명이기 때문에 반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골의 봉환을 반대하고 계시는 유족들이 더 많으신 걸로 보이고 있고 유골의 봉환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와 보상, 정보 공개, 선체 인양, 유골 수급 등이 미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전범에 뼈가루가 섞여 있는 유골을 우리 현친의 유골이라고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유족이 41명이라면은 이거는 반대하는 유족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고요. 또다시 우리랑 박사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2010년도에 말씀하시기를 해저 바닥에 잔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반대하는 유족과 유골 반환을 찬성하는 유족이 반반이어서 그 의사만 확인하고 그냥 위원회를 문을 닫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매우 무책임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때 위원회가 문을 닫도록 가만히 계셨는지 그리고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해저 바닥에 잔해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주장을 당시에 정부 기관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말씀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오일환 박사님 혼자 사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의 강제동원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 당시 정부의 분위기 다 그것이 반영이 됐을 텐데요. 오일환 박사님이 여기 특별히 오늘 이렇게 패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일환 박사님한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왜 당시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분명히 오일환 박사님은 그랬습니다. 해저 바닥에 잔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의견은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 당시 위원으로서도 이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 그걸 못하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일환 박사님한테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양국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에 인도적인 사업이 중단이 된다. 이것이 정치적인 불모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 쭉 지금 역대 정부를 지나쳐 오면서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명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앞으로도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이원희가 중단되었던 이 배경과 그다음에 우기시마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되고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일환 박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내에 20만의 강제동원 유족들이요 노무현 정권 때 한 2천만 원씩을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당시에 계시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우키시마 유족들만 따로 명단을 좀 분류 작업을 하셨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명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국내의 강제동원 유족들 중에서 우키시마호로 분류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걸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인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서인원 팀장님한테 우리 최영래 여사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저도 눈물을 삼키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증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서인원 우리 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 9월 26일 날 행안부하고 재단이 후쿠시마호 유족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명부 분석 내용을 안내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지만 명부 분석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년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할 거라는 그 계획만 대략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여기에서 명부 분석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2025년에 3월 21일 번역이 추진돼서 완료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서인환 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으로는 도대체가 뭘 이 재단에서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뭘 했다는 것인지 날짜만 쭉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고 우키시마 명부 분석과 관련된 자리에도 항상 있었고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키시마 유족은 모르고 계세요. 이 토론회가 있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왜 거짓말 하십니까? 돌리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무슨 명부 분석입니까? 무슨 내용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언론사를 다 쫓아내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우성이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서인환 팀장님으로서 여기 지금 여기 책임을 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우키시마 명부 19건을 기초 분석, 용약 계약 분석을 완료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 뭐 다른 것처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13일 날 우키시마호 조세희 탐과 원폭 피해 문제 해결위원 과제 국작수대에 개최했다고 하면서 우키시마 유족을 불러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우키시마 유족 발표가 이 안에 이 국작수대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분석 완료 다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했다는 거지? 대체 오늘 무슨 분석을 하시고 지금 발표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51쪽에 제2차 명부 34건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걔 더듬거리면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뭘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차 명부와 2차 명부와 3차 명부의 내용이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사회자님, 질서 좀 유지를 위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사연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니 책임자한테 이 말씀을 봐야죠. 잠시만요. 말씀하시면 누가 끼어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질문의 유지는 지금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영현 박사님이나 오일환 교수님이나 또 우리 손현 팀장님한테 각각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영현 박사님 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질문하신 것은 기존의 연구와 뭐가 오늘 예, 말씀이죠. 기존의 연구는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이금주 님과 관련된 활동하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는데 자료입니다. 연구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JI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가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의 요지가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너가 지금 여기 와서 떠들었는데 도대체 기존의 연구하고 뭐가 다르다고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그게 안 아니 오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고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잠깐 예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서민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현식 교수, 일본 조지아 대학의 이현식 교수의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소송에 대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이제 아오야기 선생님이라든가 이현식 교수의 연구를 제가 정리해서 오늘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민원 국장님도 이제 향후에 그 자료가 지금 600여 종의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연구는 아니고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연구는 아니고 아마 문서 촬영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금지 자료도 소송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들이 아직 종합적으로 이제 모이지는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연구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연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회에 대해서는요 단행본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은 교토의 시민들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만드신 그 책 번역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연구서는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정도의 자료를 소개한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현식 교수님의 연구가 지금 최초의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식 교수님은 당시 2010년에 후쿠시마 관련된 우미나토의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의 구술을 체록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은 누구냐면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제3자의 목소리를 체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후쿠시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이란 교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만 명 정도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23만 명 정도는 피해자로 판정받은 것이고 실제로 2천만 원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행정망이라고 하죠.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전에 있는데 거기 대전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을 때 이분이 어디에 피해자인 것을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위원회에 신고한 후쿠시마 사건의 피해자가 몇 명인지 여기 나와 있나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위원회가 문을 닫고 나서 이 행정망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업무지원관리라든가 행정부 정부에서
다시 한번 그 심사 시스템을 열어보려고 대전에 가서 행정망을 물었지만 그거 지금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고요. 그럼 나중에 열 수 있나요? 다시?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도 다시 열수 없다고? 전산 전문가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피해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뭘로 구축을 한 거냐면 23만 명에 대한 피해자를 판정한 모든 자료를 다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고 모든 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PDF로 전환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색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분이 이기신마의 피해자 유입인 것 같다. 대기업일 때 예전에 신고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문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유족들만이 각 개인이 그걸 신청할 곳이 있나요? 유족과 유족이 영구자는 안 돼요. 안 되고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지금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체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유족과 유족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거 국가기록원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후쿠시마를 찾아주시오라고 하면 찾을 수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 이말도, 홍일동 이런 이름을 제시를 해야 지금 그 자료를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했냐면은 제가 개선 성남 여기 각 기록원 국가기록원에 연락해서 관계자들과 1시간, 2시간씩을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했는데 아무도 이걸 답을 안 알려주고 그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게 모를 수가 있는지 23만 명분을 PDF로만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이름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판교든 부산이든 어디든 국가기록원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그것을 그냥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 축적이 안 된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전산 시스템은 위원회 때 이관을 했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지날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은 상태고 열리지 않은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가 있는 건가요? 관리 책임이요? 그것은 정부에게 있죠. 행안부요? 행안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그러니까 위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 위원회가 문을 닫은 것은 행안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정부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특정하게 행안부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이죠. 행안부는 당시 법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업무를 이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총체적으로 책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위원회가 문을 닫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아직 답이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노이란 박사님께서 답변이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지금 중에 당시 2010년경 수사에 72분 정도 됐었던 말씀이었고요. 공화를 희망하시는 분이 상당히 4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52%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박이라 표현한 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셨다면 이것은 제 표현에 문제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체 의학 가능성에 대해서 왜 항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노론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제 저희 업무는 전체 그 강제동 시민자분들이 유고의 대를 공헌하기 위한 대정부 생산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부서를 먼저 4차례 몇 년에 걸쳐서 보완하느라 이걸 진행하느냐, 의심하면 당시 아까 진상조사를 별도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사실 이현식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 별도 사건, 크니까 이 사건은 크기 때문에 별도 사건 진상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당시 이제 조사를 끝낸 당시에 이제 보고서가 초안 작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위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면서 그게 유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보고서가 그것도 사라졌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위원회가 그 정부 사내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갖고 조사가 다 됐는데 그럼 또 조사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상해서요. 네, 그래서 왜 없어질 수가 있는지. 이현식 선생님과 생각하는 사비로라도 그 바닷속에 저기 뛰어들겠다라고 사비 스킬스쿠버 장비까지 사서 하실 정도로 열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정부 사장님께서 어떻게 못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위원회가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뭐그 당시 저는 문 닫기 한 2년 전에 해주고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분은 정영희 박사님이신데 소위 말하는 저희들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부에 된 사람들이 차출이 돼서 가서 세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틀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늙은분들이 와가지고 이 어공분들을 가방분들을 하나둘씩 잘라요. 자르면 손발을 다 자르고 일 못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늙은분들이 차지하고 하더라도 진급 코스로 만들어요. 예산 깔고. 총체적으로는 당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이런 돈 나가는 위원회, 이거 다 보상금 얼마씩이냐 이거 몇 주 나가는데 돈 나가는 위원회 다 정리해라. 총괄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연간 계약 세워가지고 40몇 개인가요? 위원회를 연차적으로 강제로 문닫게 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버틴 기관이 바로 강제동원위원회였고 그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이 조직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 조사를 무슨 수가 있어도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발버둥 쳤던 게 정영경 박사님이고 제가 거기서 저하고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쫓겨났죠. 네, 그럼 너무나 조사해야 된다. 이거 협조 안 한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골라서 피부공인들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잘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시스템 가정이 후쿠시마 마을 당시에 70몇 분 정도 조사했던 분들 그 리스트는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처음 조사해서 리스트 엑셀로 만들어서 다 인계를 해서 지금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지만 벌써 그 조사한 지 벌써 1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시 연락처가 바뀌고 본전지주에 다시 없어지신 분들이 2세, 3세도 연로해지시고 다들 고령이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더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다행스럽고 이번에 들어온 연구가 생선자 연구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자 연구는 그동안에 나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생존자, 특생선자 연구가 3,000명 몇백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온 거니까 나중에 이 연구를 이제 재단 측에서 조회를 할 수 있게 DB를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 이래로 처음으로 탑승자 연구가 들어왔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벌써 DB를 마쳤다. 그게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존자 누가 탔는지는 최소한 전부는 아니지만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몇천 명의 승선자분들 명부는 이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네, 아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정희경 박사님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 오일환 박사님한테는 과거 강제동원과 관련된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 박사님이 오늘 혼자 나와 계시니까 혼자는 아니시지만 좀 같이 계시지만 여기다 질문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여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걸 그동안 발표를 안 했어요. 지난번 한 6월 10일 날에 있었던 한일 국제 심포지움에서도 후쿠시마 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 박사님한테 있었던 걸 알고 저는 늦게 저녁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재단이 저를
실험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키시마를 왜 안 했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하고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고 나가는 마당에 지금 우키시마 명부가 왔으니 그걸 우리가 분석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우키시마 발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증인이십니다. 정 박사님이. 그래서 내가 늦게 와서 30분 전에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매우 싫어해요. 이 재단에서. 그래서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정당한 질문을 했다. 여기 지금 다 유족들이 계시고 우리 생환자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 단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4년 동안 몇 가지게 이거 거리에서 싸운 유일한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가 천막살 취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연구자분들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갖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 토론회를 모시려고 했다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재단에서는 그 명단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좀 요청을 드리면 좀 알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최은현 팀장님께서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최은현 팀장. 그 많은 질책을 해줘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명부를 기초 분석을 했고 지금 그거를 분석 중이고 더군다나 일부 이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많이 이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신청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명부에 대해서 중복 교체를 해서 이 독일인지 다른 사람인지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8월 13일 날 그 경과 보고를 좀 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그때 또 다시 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은 예, 자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키시마의 사건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전환기적인 시대의 큰 힘의 어떤 그 격투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앞으로 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후쿠시마에 대한 희생자들에게 굉장한 그 아픔을 동감하고 또 피해 보상이나 그 과거에 대한 명예회복 이런 걸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후쿠시마가 단순한 여기 국기의사당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일본, 북한, 심지어 북한, 중국까지도 후쿠시마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콩에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데는 양안 관계, 남북 문제 엄청난 힘의 어떤 압축적인 긴장이 모아진 상태에서 후쿠시마를 바라보면서 이게 다큐멘터리를 만든지 영화를 만든지 해서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부각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힘의 어떤 그 힘이란 것은 한번 어느 정도 긴장이 텐션이 과도하게 되면 분출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막을까가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피해 보상도 받아야 되고 또 정확한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일본 측 입장에서 들어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일본 측 입장이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한테 정확한 사실을 줄 수 있는지를 일단은 우리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우리가 혼자서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6차 방정식 이상의 5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단순하게 무조건 문제 풀어주고 이것은 좀 낮은 관계로 될 수 있는데 좀 명예를 회복하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질문만 여지만 말씀해 주시죠. 국가적인 힘의 강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이 상황을 저는 이 사건을 자가진단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으로 기록으로 만들고 후소에 대한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아니시네요. 질문이 아닙니다. 토론이니까. 질문할 주체로.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아까 오셨던 분을 보이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계십니까? 행안부 국장님하고 계십니까? 후쿠시마뿐 아니라 징용, 징용, 위안, 문화재 탈취까지 우리 국민이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대하고 엄중한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발색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의 정부들이 무책임을 탓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라도 더 이런 문제를 당당히 헤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단 법인에 맡긴다는 그 자체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정부 기구인 NGO를 구성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나가야지 개인 사적 기업이 나선 데서 드는 일도 아니고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분단 일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뜻을 모아가지고 당당히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임자에서 이 과거사 지원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는 3, 4개월 됐습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가슴 아픈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참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단에다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재단을 통해서 또 전문 연구원들을 통해 의원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자료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자료들을 일본에 요구를 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도 사실은 일본에게 구체적인 자료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야 일본 정부가 줄까 말까이고요. 저희가 그냥 후쿠시마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과거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허투루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당사자이신 유족분들의 의견을 많이 의견 수렴을 해서 당사자를 우선으로 하되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음 주에도 이 중간 발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경과 보고를 하자라고 재단에도 제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재단에서도 또 흔쾌히 이 부분들은 공개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경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한 가지 더요. 오늘 저기 8월 13일 날 2시 반에 하는 그 날짜를 행안부에서 제안한 날짜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유족들 분과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단에 날짜와 시간을 좀 조정을 요청드렸는데 행안부 차관님이 정하신 날짜라서 시간 자체도 대관의 어려움이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행안부에서 제안을 하시려면은 유족분들 대체 누구를 상대하셨습니까? 누구하고 소통을 하셨다는 겁니까? 책임 있게 한 소통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 그 날짜나 장소 이런 부분들은 재단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날 오후 시간에 한 4시 정도로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 4시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식부터 6시까지 대관을 하셨기 때문에 4시 정도 해도 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행안부 장관한테 이거 탄원서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윤수 과장님이 오늘 이 사정을 알으셨으니까 우리는 8월 13일에 이미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이날 행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재단으로부터 느닷없이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날짜가 완전히 고정된 날짜고 바꿀 수 없고 대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유족들을 배제하고 참석을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냥 행사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행사해갖고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수 과장님이 해양부 차관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날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영화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드리고요. 또 다른 거 아까 유족도 찬성하셨고 한명원 그 전재신 그 선생님도 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두 사람만 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만. 유족도 아니, 남은 유족들도 아니 전재진 씨는 그거 유족이 아니잖아요. 전재진 씨는 유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분들 지금 한 5분이나 실제 희생자 유족이 모르세요 이 행사를.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근데 무조건 그냥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다. 행안부 차관님만 모시고 재단에서 이게 무슨 네, 속셈이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재단에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나가는데 시간이 다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태일 동생이고 전태삼이라고 합니다. 우키시마오 재심 청구 대표자 회의 대표이기도 하고 한 가지 행안부에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 사장이 국회의원 제8회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행안부에서 해야 될 문제는 75종 우키시마오 희생자 탑승자 명단을 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안부든 또는 정부든 국회든 또는 언론이든 어디서든 간에 지금 저기 우리 우시마 희생자 어머니 눈물을 안 보셨습니까? 먼저 사죄하세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기는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명박, 질문하시고 박근혜, 질문하시고 답변을 문재인,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부에서는 먼저 저기 울고 있는 그분 앞에 먼저 사과하세요.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아시겠어요? 명단 공개하세요. 명단 공개하세요. 자, 명단이요. 명단 공개하세요. 저희 국민 앞에 75종 승성자 명단을 해당부에 명령을 지켜주던 누구 하시건 간에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역사에 대한 예의이고 이 민족 사측에 그런 눈물의 위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앉아주십시오.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자, 예? 자, 75종 승성자 명단을 이 대한민국 80년 기대온 이 민족 사측에 유가족들 앞에 먼저 공개하세요.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우키시마오 문제이지만은 일제 강점기 36년 전 선생님 함께 그만해주시고요. 동원된 노동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여한과 고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야죠.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나도 그만이라고. 어머니도 그만해. 강제 동원 공작가 그만하고 그만. 이래갖고 되겠어요. 공개하세요. 자, 즐거운 데 있고. 자, 저희 해당 것으로 공개하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익이 개입할 수 있는 사단 법인에 이러한 중추에 대한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부기구인 NGO를 구성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국정의 뜻을 취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자,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자 말씀하세요. 마이크 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서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내 그 얘기가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사회자님 말이니까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동작이 빠른 나라인데 진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고로 늦은 거 하는 거거든요. 저희 정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아니 지금 80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세미나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어요. 특히 일본의 변호사를 초청해갖고요. 1992년도 그 소송단 해갖고 했습니다. 뭔가 그러면 달라야죠. 자, 질문을 할 때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왜냐면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이면 좀 효율적인 그런 그 회의가 진행되고 또 세미나도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은 오늘 진행은 그 수고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애써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명적으로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건 뭐 저 뒤쪽에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제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 언론에서도 좀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사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정부 쪽에서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진상위원회들이 지금 뭐 여순 사건이다 지금 제주 4.3이다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시작을 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우기주나 지금 이것은 뭐 저번서부터 많이 있었겠지만은 오늘로 원점으로 본다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차관도 계시고 장관도 계시고 이분들한테 전부 눈치 봐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건 또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뭐 몇 분 오셨으니까 우리 실무자 선에서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 목소리가 이렇더라.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내가 장관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갖고 해야 일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 10년, 20년 돼도요 진상 요거 밝혀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몇 사람 안 모였는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이게 쉽게 그 의견이 조율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시만 일단요. 우리가 여기서 있을 시간이 30분이나 끝내야 돼요.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오신 분도 지금 이게 많아가지고 질문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그쪽 선생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혹시 필요한 거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여기서는 우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 국민들이 정당 75조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일본의 신규진 혼세 씨가 왜 해당권에서 갖고 있어요? 그 얘기 정부가 항의하는 것은 그렇죠. 나가서 하세요. 여기 당장에 아니니까. 자, 일본에서 정말 분은 해양부에서 빨리 하는 얘기고요. 맞죠? 네. 그런 얘기고 이제는 무쇠 그쪽 질문하실 분이 몇 명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통역 그래서 키고요. 네, 그것이 こういうことも日本政府がもうこの乗船者名簿を、裁判の時90年代の裁判の時に、出していれば全く問題になってなかったことですし、まずそのことを、日本人
一人として、お詫び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あとチェ・ヨンレさんがお父様が沖島丸事件で生還したけれども足に傷を負って戦後本当に苦しい生活を送られたことに関しても本当に日本が、植民地支配や侵略戦争に朝鮮半島の人々と同意することがなければ起きてないことですので、そのことも本当に、日本人の一人としてこうしたいと言います。네. 네, 애초에 일본 정부가 이 문도에 대해서 90년대 재판에서 순조롭게 내고 있었다면, 제출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생각하면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족으로서 참석을 해주셨던 최영대 선생님께서 아주 아픈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돌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것도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또 식민지라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으시지 않으셨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은 또한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岸和丸事件でまだ未解明な点がたくさんあると、この事故原因も含めてという一番最大の原因というのは日本政府がしっかりとした資料を出してないか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私は、日本の厚生労働省にこの浮島丸関係の、資料をですね、1945年から1955年の10年間に作成されたものだけでも650の、公文書が残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います。で、90年代に遺族の方が日本で裁判を起こしたときに真相究明だということで日本政府が持っている資料は出すように要求し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政府は出しませんでした。で、2000年代に韓国政府が、韓国の外交部が日本の外務省に対してやはり資料を出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要求したんですけれども、当時の日本政府というのは当時裁判が続いてましたから、裁判にも出してないから韓国政府にも出せないんだと言って出しませんでした。しかし、この650の文書が今あるんですね。で、やはり真相究明するにはですね、この文書を日本政府が持っている岸和丸関連の文書すべて出す、オープンにすることによって真相究明につながると思っています。で、私は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の一人として情報公開制度を使ってですね、開示請求をかけて、順次開示さ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私が個人でやってるともう5年、3年5年とかかってしまいます。で、しかも黒塗りされていたりとかですね、不開示になっていたりするので、改めてですね、真相究明のためにこの乗船者名簿を韓国政府から日本政府に出すように要請し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改めて韓国政府の方から日本政府に対してこういう真相究明のために文書をすべて出すようにと、先ほどたくさんある文書の中で何を要求するのかって話ありましたけれども、たかが650なので、それを一括して開示するように要求するといった考えなどはないかどうか、あるいは真相究明のために日本政府に求めたいこと、もし何かありましたら教えてください。질문, 해설과 질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자료를 아직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조사를 하면서 일본 후생청에게 1945년에서 55년 동안에 촬영을 한 650개의 공문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0년대에 유럽 재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한국 정부가 외교부가 외부상발정에서 이 자료 청구를 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재판에서도 이것을 안 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650이라는 문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제공을 해야만이 진상규명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으로서 저널리스트라는 개인으로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차원으로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승선자의 명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이 650의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요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를 또 여쭤보고 싶고, 또한 일본 정부에 따로 꼭 이것은 청구를 요청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지금 일본에서 큰 활약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나 어떠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 목록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0건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시니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부에 건의해서 일본 정부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네. 현재 후쿠시마 핵심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소장님도 그렇고, 또 그리고 단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또 수십 년 동안 혼자 싸우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선자 정보가 와서 일단 고차화되고 있고 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이것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요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책임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그런 대우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종료했던 부분 많이 그렇지만은 이 세미나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10초만 하고요. 10초만. 그때 10초가 안 돼서 딱 저는 이번에 끝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우키시마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마이크 대고 하세요. 네, 마이크. 일제 때 제가 알아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일제 침략 강제한 조사를 2년 동안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겠더라고. 이건 국내적으로. 근데 국제적으로 뭐냐면 하려는 게 있어서 일단 우리 현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역사적인 문제도 사전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배상 문제를 그때 박정희 정부 때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을. 그러면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작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시민단체. 왜냐면 영문 게 아니고 해가 보면 정부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를 좀 지지하는 중인데 그런 걸 정부 자체에서 세력을 집어넣는 거야. 반대 세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물적으로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2년을 조사해봤어요. 근데 지금 돈은 다 그걸 가지고 현 정부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11개, 12개 기업인가? 그 돈을 다 받았어요. 그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포함 매출에서 한 3조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부족해도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본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니들이 지금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더 추가로 요청해야 됐다. 이것은 정부 문제고 보상 문제는 시민 문제, 국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잠깐만요. 보상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우키시마호가 이제 명부가 와서 분석을 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들어오잖아요. 명령 문제는 해방부에서 그걸 적시해야 되는데 왜 제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 10초만 할게요. 10초만 안 되죠.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명단을 아까 말씀하신 명단은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정부에서 마지막 중요한 거든요. 역사 문제에서 선생님, 그걸 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 부장님 나오셨잖아요. 다 듣고 있고 지금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쭙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무시적인 자리에서 지금 자기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다 끝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제가 정리하자마자 말할 건 뭐냐면은 행안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얘기입니까? 자, 저기 죄송한데 여기 직원들 퇴근 시간 네네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행안부가 어디 싫어요? 행안부가 다 하시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로같이 우리 강제심리단 소연호 팀장님 우리가 앞으로 여기 단체적으로 많이 개인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요구사항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시작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시작은 그냥 나중에 참내가 말이 있듯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발전되고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그 기시모 80년간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다 오면은요 단체들 다 소통 좀 하세요. 연락처 못 받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